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투표를 하지만 막상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 동네 의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 국회의원들 일하는 모습, 또 도지사랑 교육감, 시장이 일하는 모습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나마 쉽게 접할 수 있지만요. 우리 동네 의원들, 특히 시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활동상도 지역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는 하지만 방송 뉴스의 시간은 제한적이고 지역 일간지들은 보통 시민들이 잘 읽지 않는 게 현실이지요. 우리 동네의 시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평화동은 시의원 4분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역구는 물론 평화동만이 아니라 동서학동, 서서학동까지 꽃샘 나조가 진행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초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찾아뵙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은 저는 꽃샘 라디오의 강입니다. 장욱자입니다. 은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방송하죠. 오늘 초대 손님은 삼선 의원이시고 전주시의회 인기 많은 우리 양영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로 인기도 없는데 인기 많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변함없이 잘 계셨지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민들 네. 경기도 어려운데 날씨까지 뜨거워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막 길거리를 다닐 수 없도록 막 땀이 줄줄 흘리고 있어서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우리 평화동 일대에서는 양영환 의원님 하면 1등 의원이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1등 의원님이시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1등 의원인가 저는 제가 스스로 잘 모르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양영환 의원님만 알아요. 아 맞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얼굴이 시커머서 알겠죠?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무소속으로 나오셨는데 결과가 1등이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밀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처음 시원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항상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공무원들과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다 보니 아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이제 의원님한테 무슨 쓰레기가 막 쌓인 거예요. 의원님 왜 이렇게 음식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죠? 당당 달려오셨어요. 아, 예, 그래서 그래서 한 번 더 뵙지요. 네.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뭐 민원이라든가 갑자기 무슨 일 있을 때 이게 달려오시는데 주위에서는 잘 안 보신다고 하지만 이게 뭐 숨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양영환 의원님은 지금 3선이시지요? 네. 예, 이번 임기가 1년이 채 안 남았어요. 벌써 12년째 의원으로 활동 중이시고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 6월 3일 날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벌써 의원한 지가 벌써 12년째 되는 거 보고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꼈지만 네. 제가 처음에 출마할 때 네. 정말로 2번 무소속으로 나와서 떨어지고 3번째 당선됐는데 제가 어르신들한테 유권자들한테 한 말이 네. 4년만 한번 좀 써먹어 보세요. 4년 써먹고 네. 일을 못하면 제 스스로 안 나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4년 써먹고 일을 못하면 그때는 저를 쳐다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주민들과 함께한 지가
벌써 12년 차가 돼갑니다. 참 빠릅니다. 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인기가 더 많으신 거 아니에요? 현재 그 소속 정당 없이 무소속인데 아시다시피 의원 대부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다수당 아닌 무소속 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혹시? 그동안 사실 예. 그 민주당 셋에 무소속 저 혼자였기 때문에 사실 뭐 네. 힘든 부분도 있지만 다 헤쳐나갔는데 네. 제가 작년에 한번 그것을 한번 느꼈는데 그 우리 서학광장의 분수대와 네, 네. 만넷제 분수대, 만넷제는 예산 2억, 그다음에 서학광장에는 우리 저 12억을 매칭시켜서 올렸는데 본회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된 것을 다시 본회에서 예결위원 되시는 분들이 극구 반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우리 동네를 더 아름답고 더 이쁘게 하고 주민들의 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실 의원들은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예산 한번 편성하려면 기획조정실을 발바닥이 떨어지게 다녀야 예산 세울 동 말동 하는데 아쉬운 소리에서 세웁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유독 만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서운하긴 했지만 저는 의정활동에서 투표로 인해서 해서 제가 서학광장은 그 8대 6으로 아슬아슬하게 제가 그 설치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만넷제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의원들 간의 갈등을 혹시 비춰줄까 봐. 근데 사실 그게 제일 느꼈던 것이 그때 한번 느낀 것 같아요. 그 뭐 전에는 뭐 별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발의한 의안들을 보면은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5개 강고물 관리 조례 같은 것을 대표 발의도 하시고 다수당이건 소수당이건 정당의 소속 여부 안 가리고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그래요. 예. 그 전주시 발전이나 지역 주민들의 발전, 행복을 위해서는 그렇죠. 예, 정당이 필요 없지요. 오직 우리 주민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는 뭐 크게 소통에 어려움이 없고 또 저 또한 또 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면 제가 전주시에 좋은 일이라면 저도 발벗고 나서서 같이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시의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용 의원님 지금 또 전주시의회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시고 12대 전반기에서는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활동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복지환경위원회만 있다 보니까 네. 또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에 관련돼서 한번 저도 좀 더 일해보고자 해서 그 도시건설위원회 갔는데 그것도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지금 말하자면 우리 지금 서수학동 에그린 맨션이랄지 안전질봉을 둘러싼 그런 지금 저층 아파트 오래돼서 지금 물이 새고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예, 좀 더 이제 저 강력하게 시에 주장을 했죠. 고도제한을 풀어야 되겠다. 풀어줘야 된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경사도가 전주시가 지금 아마 전국에 전라북도 제일 세고 있습니다. 15도를 제가 좀 경사가 좀 약간 더 높아도 개발할 수 있도록 덕진구보다 특히 완산구의 개발가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뭔가 좀 개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도시건설에 좀 잠깐 갔다 왔습니다. 네. 그 10대 때 복지환경위원회, 11대 때는 도시건설위원회, 또 12대 때도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후반기에는 다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여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활동해오는 그 상임위원회를 보면 복지환경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복지환경위원회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저희 지역 서학동, 평화동이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좀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 몸담고 있고 또한 약 1,000억 정도가 우리 순수한 전주 12가에 집행되는 청소에 관련돼서 좀 더 뭔가 좀 뚜렷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사회적 약자한테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복지환경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다루나요? 우리 같은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쉽게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위에서는 복지환경입니다. 즉 말하자면 보건소, 네. 그다음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복지, 그다음에 저 동물원, 그다음에 이제 청소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원의 녹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복지와 환경입니다. 그래서 복지환경이라고 있습니다. 동물원 같은 경우는 많이 사람들이 오나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같은 데는 예. 꽃이 벚꽃이 아름답고 많이 오고, 지금 많이 그 동물원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형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근데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동물에 대해서, 동물복지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서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주시도 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동물을 보러 올 수 있도록 좀 더 개선을 하고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렸을 때가 이제 동물이 얼마나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어른들은 벚꽃 보러 나가지 아니, 잘 안 가져요. 한 번씩 가시면 예. 좋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나일락 뭐 이런 꽃들도 많이 심어놓고 정비가 옛날 방사형으로, 옛날에는 가뒀는데 지금 방사형으로 해서 지금 예전과 좀 달라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한번 가보십시오. 아름답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 의원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 지역에 이 장애인이랄지 독거노인 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그쪽에 좀 저는 관심을 가지고 제가 받는 민원 중에도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까? 탈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차생애가 될까? 사실 전주시에서는 탈수급, 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탈수급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탈수급 되신 분은 별로 저만 그런가 모르겠지만 많이 못 봤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수급자가 탈락되거나 그러면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옵니다. 왜 탈락됐는가. 탈락돼서 본인의 수익이 발생돼서 탈락됐다면 저도 이해를 가는데 자녀의 수익 변동에 의해서 탈락될 때는 좀 저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 뭐 자녀가 용돈도 많이 주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러나 이제 법은 법이니까 그럴 때가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천억에 대한 우리 순수한 전주 시비, 국비, 도비, 보조가 없는 그런 청소에 관련돼서 좀 더 일해보고 싶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도 수급자 되고 싶습니다. 제가 SNS에서 보니까 양 의원님은 맨날 이것저것 동네 굳은 일, 민원 해결할 다니느라 바쁘시던데 그게 일본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던데. 할머니들한테 인기 많은 것은 제가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잘생겼다면 인기 없을 바인데 사실 저는 SNS는 페이스북을 합니다. 페이스북에는 반드시 제가 한 일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 그다음에 공사하는 과정, 그다음에 공사 마무리까지 해서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왜 이런 공사를 왜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서 SNS는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해서 상당히 좀 반응도 좋고 또 좋아요를 안 누르지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좀 1번이 되지 않은가. 대신 어른들 섬김은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배워서 어른들에 대한 존경, 예의 이런 것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우리 양호님이 이렇게 동네 민원 해결을 앞장서 주니까 우리 평화도 그만큼 살기가 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수십 건, 수백 건 동네 일을 해결해 오셨는데 혹시 해결 못해서 안타까운 일은 없었나요? 제 모토가 네. 한다면 반드시 한다입니다. 저는 뭐 제가 현장에 가서 그 법을 어기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는 어떠한 일도 제가 한다면 반드시 하는데 뭐 아까처럼 제가 뭐 특별하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뭐 우리 주공 3단지 앞에 버스 승강장이랄지 그건 너무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뭐 코롱아파트 버스 승강장
뭐 그린 2자 버스 승강장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그런 부분은 제가 반드시 해서 주민들 알게 모르게 제가 이러고 그런 부분들이 페이스북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몰랐었는데 엊그저께 자료하러 보니까 거기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진짜 잘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나무 한 나무가 있어서 그 넓이 폭을 못 맞춰가지고 그날 나무를 옮기는데 제가 거기서 4시간 있었습니다. 4시간 있어서 결국 나무 옮기고 승강장 뒤에 있던 승강장을 네, 앞으로 뺐습니다. 앞으로 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잘해놓았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우리 의원님 지금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잠깐 노래를 또 한 곡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전해드리는 도란도란 마을 얘기입니다.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전주시의회 삼선 의원이시고 우리 양용원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띄운 후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시인과 촌장의 노래입니다.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풍경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파를 통해 매주 목요일 아침 9시부터 전해드리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전주시의회 3선 의원이신 양용환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양 의원님, 최근에는 그 시의회 5분 발언에서 평화동 학점마을 인근의 대규모 뭐 산업단지 신설을 제안했어요.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이 뭐죠? 예. 지금 예. 전주시에서는 예. 젊은 청년이 전주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예. 그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좋은 일자리, 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전주에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자꾸 전주 청년들은 떠나고 최근에 전주에 63만 명이 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62만 한 9천 몇백 명 되는데 아주 심각한 이게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치적으로 제일 좋은 그 학점마을 앞에다가 조성하고자 하라는 발언은 거기에는 완주 순천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네, 네.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또한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가 곧 12월이면 개통이 됩니다. 아주 교통의 요충지로서 아마 거기다 산단을 조성하면 아주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주면 좀 전주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럼 그 자리가 논밭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죠. 논밭은 일부는 없어지고, 지금 거기가 아마 절대 생산 녹지에서 아마 지금 생산 녹지로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자연 녹지라 이런 걸로 바꿔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든 바꿔서 그 조성하면 이제 걱정하는 것이 막 이렇게 옛날에 같이 막 굴뚝에서 연기 나고 지금 이런 산업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또한 그런 산업이 되려면 우리 시민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죠. 뭐 친환경 기업이 들어온다면 뭐 지금의 농사 짓는 것보다는 또 전주시 발전이나 또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라면 거기 아마 뭐 제일 적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교 농협이라고 해야 되나? 학점마을 쪽이나 그 앞에 난전들, 삼천을 끼고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여기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뭐 반딧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 뭐 그러나 그럼 환경단체에서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환경단체에서는 뭐 반대하는 반대로도 물론 환경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환경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또 지금 뭐 인구 소멸 도시로서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지금 희상이 걸렸는데 전주시가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빨리 인구 소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경은 환경대로 살리고 거기서 뭐 다 막 그냥 막 대낮같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가면 뭐 큰 무리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우리 평화동 사람들에게는 뭐가 좋을까요? 산단이 조정이 된다면 먼저 종업원이나 인구수가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우리 우리 평화동과 삼천동 인근에 보면 인구가 한 10만이 살아요. 그 부분들의 어떤 경제력의 활성화는 반드시 저는 이루어지라고 봅니다. 네. 뭐 주택 문제랄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요? 집값이 안 올라서. 이제 일부는 뭐 집값 올라서 좋은 분도 있고 또 집값이 안 올라서 좋은 분도 있지만 이제 그게 뭐 근다고 그분들이 와서 그냥 수직으로 상승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 정도 되면 더 예상해서 또 주택도 아마 공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죠.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그 근방에 또 아파트가 좀 오르겠지 하는 말들이 있어서. 네, 기대 심리는 좀 있겠죠. 만약에 된다면. 네, 거기서 올랐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여하튼. 네. 아,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저는 주민들이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행복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런 기대 심리가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네, 우리 양용원님이 산업단지 조성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 전주시나 혹시 관계 부처는 어떤 움직임이 또 있나요?
전주시에서도 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필요성은 느낍니다. 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느끼지만, 예, 뭐 전주시 예산 문제랄지 어떤 기획에 의해서 좀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냐. 네네. 예, 저도 인정은 합니다. 뭐 이게 제가 하라고 만약에 제안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일단 뭐 좀 시일이 가더라도 계획부터 좀 잡아봐라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예,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같이 검토하기로 진짜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든지 좀 발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4월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단독 주택 지역의 분리수거함이 편리함을 위한 그런 공공시설이 아니라 점점 불법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배출이 되고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하시면서 분리수거 체계 구조적 그런 개편을 촉구했는데 여기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예. 예. 저도 이제 의회에서 뭐 상임위 때나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하고 분리수거함 주변에는 반드시 불법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정상적으로 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 주변에 이제 그 재활용 선별을 한다고 해서 이제 하면 그게 우리가 쓰레기 선별장으로 가면 네. 다시 다 섞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섞어서 다시 분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 그래서 제가 그 경주의 황리단길이랄지 그다음에 부산이랄지 지금 울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보면 분리수거함을 없이는 추세예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서 버려야 또 되거든요. 그런데 뭐 남이 안 볼 때 그냥 뭐 차로 갖다 뭐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더니 꼭 우리가 그 쓰레기도 우리 일반 쓰레기가 아니에요. 건축용 자재 같은 거 이런 것들 갖다 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이 없으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전주시라고 안 되라는 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전주시도 도로가 깨끗해지고 그러려면 또 우리 반드시 저는 그 분리수거함이 없어져야 한다는 저는 생각을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뭐 반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있던 것이 없으면 그렇죠. 불편하고 또 없던 것이 있어도 불편한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서로 이해해서 진짜 진정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람들의 의식이 안 바뀌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쵸, 그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홍보도 물론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누가 일부러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크게 일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홍보를 잘해서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전주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해야 전주가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뭐 요 근래 뭐 빚이 6천억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좀 고민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이 반드시 저는 개선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가 더 깨끗한 그런 도로, 깨끗한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이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전주푸드센터가 지난 6월에 새 센터장이 부임을 했잖아요. 우리 양용 의원님이 예전에 왜 그 발언에서 전주푸드 운영 문제에 지적한 적이 있죠. 그때는 센터장도 공석이었고 어떻게 6월에 또 센터장 새로 온 뒤로 전주푸드가 좀 바뀌기는 했나요? 제가 센터장이 새로 부임했다고 해서 네. 제가 푸드를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제가 의원이라고 아니고 저도 그냥 일반 민간인처럼 해서 가서 가봤는데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는 변해라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정말로 변하지 않으면 전주 푸드는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품목의 다양화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완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공유 주방이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활용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엊그제 가도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교육받는 사람도 없고 같은 공유 주방을 쓰는 사람도 없고 뭐 새로 센터장이 부임됐기 때문에 좀 변하겠죠. 좀 더 지켜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반드시 지적해서 뭐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한번 상생해서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뭐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완주군의 완주 노골푸드는 참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이 전주푸드는 시작해놓고도 잘 끌고 가지를 못해서 문제인데요. 전주푸드와 완주 노골푸드하고 협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좋은 지적입니다. 네. 사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각자 지방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그렇죠. 때는 뭐 저도 그런 생각이라 못 쳤고 차라리 그냥 완주군에서 그냥 같이 운영해 버렸으면 그런 생각도 가져요. 그게 그 서로 협력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 협력이 되지 않습니다. 뭐 전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했듯이 품목이 다양하지를 못하고 그렇죠. 예, 또 전주 물건을 완주군에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예, 완주 거 좋은 물건은 전주에서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완주군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전주시는 일부 극소수예요. 그냥 제가 이것이 한 10여 년 될 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농가가 한 360호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10여 년 정도 됐는데도 360호입니다. 그만큼 전주 노골푸드는 변화가 없는데 완주군에서 쳐다보긴 하겠습니까? 하여튼 같이 협력했으면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주군은 이제 농사를 짓는 데가 많으니까 그렇죠. 다양한 품목들이 있고 네네. 전주는 이제 외곽지에서만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네, 그다음에 소농이고 네, 대농도 맞아요. 없고 네, 물건이 그렇죠. 충분치도 못 오고 장단점이 있어요. 네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네요. 전주 완주 통합 문제. 양용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루어질까요? 아유, 저도 이제 사실은 곤란한 질문입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고향이 완주군 구인면입니다. 예, 일명 뭐 구인면에서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통합은 선택이 아니고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전주시는 완주군의 노른자입니다. 맞아요. 정말로 되면 완주군 인자라면 전주시는 딱 터지지 않은 노른자예요. 전주시 완주군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전주는 이미 확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산단을 확전마을에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일본의 부분이지만 지금 완주군 분들이 뭐 전주에 빚이 많다. 그래서 전주 뭐 합치면 우리는 빚잔치를 할 것이다. 네. 네, 이런 횡행한 소문들이 들으니까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을 예, 전주시에서 해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전주시가 지금 예산이 올해 우리가 책정된 예산은 빚이 6천억은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엊그제 그나저나 예산과에 물어봤더니 현재 4,650억. 그게 뭐냐면 장기 미집행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원 부지나 이런 부분을 사야 되는데 그게 저는 전주시가 잘못했다고 봐요.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미 공원 부지를 거의 사놨다는 거예요. 전주는 20년 딱 돼서 딱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하니까 땅값은 땅값대로 오르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장기 미집행은 돈이 많이 사용했는데 하여튼 저는 통합에는 찬성합니다. 네, 통합에는 찬성하는데 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이제 우리 완주 국민들이나 특히 완주 국민들이 이제 좀 더 고민을 깊이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같이 좀 고민했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며칠 전에 나온 뉴스가 전주시의회 의원들 해외 연수 이게 무슨 비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 의원님은 해외 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비리하고는 아직 뭐 드러나진 않고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만 이제 저는 들었거든요. 사실 뭐 저는 해외 연수를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뭐 또 오해일 수도 있고 그럼 뭐 감사원에서 조사 뭐 해보라고 했다니까 이제 나중에 결과는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의원들이 좀 격식을 좀 높이고 또 의원들 나름대로 해외 가서 어떤 것을 좀 배워오고자 싶어서 좀 이게 한 일인데 지금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좀 이제 내용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들은 의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는 우리 의원이 비교섭 단체가 아니라 우수석 의원이나 그다음에 정의당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은
의장단회가 매일 월요일 날이나 이렇게 뭐 그다음에 하기 전에 있는데 저희들은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흘러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연수는 제가 볼 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해외 연수를 갔다 온 만큼 그만큼 돈을 투자하고 돌아다니고 한 만큼 배워와서 여기 와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세계 와서 그렇죠. 먼저 배우고 와서 뭐 많은 것을 보고 전주시에서 접목시켜서 그래서 응용을 했으면 저희가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뿐이죠, 저희도. 그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실력으로서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전해드리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에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전주시의회 삼선 의원이신 우리 양용원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또 아쉽지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주신 양용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우리 동네 의원님들, 특히 시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유권자인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보려면 충분히 알 수도 있어요. 시의회 홍보팀에도 있고 의원들의 활동상을 알리려고 애쓰고 있죠. 시의회 그 홈페이지에서 발언한 의안이나 발언 내용 또 활동 사항들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나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마다 뭐 해외 연수를 가고 그런 것도 우리 주민들이 그냥 뭐 어땠더라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 그냥 이런 데 가서 한 번씩 우리가 알아보고 이게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주민들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 오면 뭔가는 좀 나타나고 표면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에 있는 마을 마치면서 노래 띄웁니다. 서영은이 부릅니다. 혼자가 아닌 나.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했기에 이토록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나.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저문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그대와 나 그대와 나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우리가 어느 별에서 헤어졌기에 이토록 밤마다 별빛으로 빛나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잠들었기에 이토록 흔들어 새벽을 깨우는가.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저문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그대와 나 그대와 나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신문이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계속해서 2부 음악이 있는 마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인입니다. 음악이 있는 마을 첫 곡으로 안치환, 장필순이 함께 부른 노래 우리가 어느 별에서 들으셨는데요. 바로 정호승 시인의 시입니다. 안치환이 1993년 낸 음반 3집에 이 시를 노래로 발표했는데요. 안치환의 이전 음반이 운동권 색채가 강했던 데 비해서 이 3집에서는 여러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여
음악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시와 노래, 시에 담긴 시인의 마음과 운율을 리듬과 멜로디로 전해들을 때 우리에겐 또 다른 울림이 전해집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는 꽤 여러 편이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정호승의 시에 가수 백창우가 곡을 붙이고 김광석이 발표한 노래 붙이지 않은 편지 듣습니다.
김광석의 노래 붙이지 않은 편지 들으셨습니다. 정호성 시인은 이 시를 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생각하며 쓴 시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OST로도 사용됐습니다.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이 가사는 유심초가 부른 노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곡으로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만 이 노래는 김광섭 시인이 1975년 발표한 시 저녁에입니다. 유심초의 노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듣습니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꽃 한 송이 나는 꽃잎에 숨어서 기다리니.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는 나비와 꽃송이 되어 다시 만나자. 우리 가요 중 노래로 만들어진 시는 김소월 시인의 작품이 참 많고요. 앞서 소개한 정호승 말고도 고은, 김동환, 박목월, 도종환, 서정주 많은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여 발표한 노래가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아 듣지 못하니 아쉽습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 유시화 시인의 소금인형에 곡을 붙인 안치환의 노래 소금인형 들으면서 마칩니다. 저는 행인이었습니다.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나는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를 소금 인형처럼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를 소금 인형처럼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너